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지켜본 현지 팬들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케인의 득점이 훌륭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손흥민은 왜 대체 그렇게밖에 못 쓰는 거야? 콘테가 나가기 전 토트넘은 적어도 챔스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었어요. 이젠 뭐야, 유로파 컨퍼런스조차 못 나가는 팀이 되어버렸어요. 이 팀은 이미 케인의 기록 갱신에만 초점을 맞춰진 팀이에요. 손흥민이 골을 넣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팀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까지 망가진 팀을 더 이상 응원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리버풀의 감독이자 최근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클럽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럽 감독은 이번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는데요. 선수들은 모두 케인이 득점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승리하기 위해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면서 전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손흥민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클럽의 한마디,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토트넘과 브랜드포드 간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스코어는 1대3으로 후반 관심을 발휘한 브랜드포드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케인의 프리킥 골로 인해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시작한 토트넘은 또 한 번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았고 결국 브랜드포드의 거스 압박을 뚫어내지 못하고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에 대한 경쟁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결과에도 손흥민의 활약은 빛이 났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며 공격진의 윤활유 역할을 맡았습니다. 멋진 크로스를 여러 번 성공시켜 공격진을 홀로 이끌었는데 비록 로얄과 단주마의 헤딩이 빗나가기는 했지만 거의 골 수준으로 위협적인 크로스 장면이었습니다.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몰고 가며 정면까지 나와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신체적으로나 승리에 대한 열정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빛났던 만큼 토트넘의 수비진들이 수입을 하니 또 한 번 발목을 잡았고 결국 메이슨 코치는 손흥민을 중앙 쪽으로 내려서 플레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의 역습을 걱정하지 않게 된 브랜드포드 수비진들은 수비 라인을 올려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빌드업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은 결국 실수를 남발하면서 브랜드포드의 득점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반에 투입된 페리시치는 다시 케인을 향한 크로스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분석가들은 최근 토트넘의 불안한 경기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이유에는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를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몸싸움이나 패스워크가 장점인 선수가 아닙니다. 사이드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하거나 케인의 패스를 받아 들어가는 라인 브레이킹 등으로 인해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까지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연하게 좋은 연기를 포기하고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의 공격 능력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실점만 따지면 강한 편이지만 손흥민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손흥민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방들이 많습니다. 수비진들이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기용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리버풀 클럽 감독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둔 포스트매치 컨퍼런스에서 이번 경기가 올 시즌 토트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토트넘은 케인이 중간으로 데려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고 손흥민이 간단한 연계로 득점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토트넘은 트래킹, 페널티킥, 크로스 등 모조리 케인에게 몰아주고 윙백들은 자신들이 득점할 수 있다고 믿어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는 손흥민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상대 수비진들이 강하게 압박하지 못했지만
최고의 수비수를 보유한 우리 팀도 손흥민의 역습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고의 공격 대장을 보유한 토트넘이 아직까지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고의 공격 듀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 기조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메이슨 코치는 경기 인터뷰에서 팀이 패배한 것에 안타깝지만 케인이 득점할 수 있어 기쁘다는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케인이 득점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발언이었습니다. 클럽과 메이슨의 인터뷰를 지켜본 현지 팬들은 팀이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토트넘의 전술 문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변화를 주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혼자 자책하고 있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시즌 토트넘의 모든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반응과 함께 클럽의 인터뷰에 공감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케인의 부진이 있을 때 혼자 팀을 이끌며 팀의 순위를 4위로 끌어올린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최우수 골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팀의 처참한 성적 때문인지 기쁘기보다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대대적인 팀 리빌딩과 함께 손흥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다른 빅 클럽들도 손흥민을 향해 강한 이적 시사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시즌 손흥민의 다음 구단에 대한 여러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무사히 시즌을 끝낼 수 있기를 응원하며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적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